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1.2톤 무게에 깔려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에게 큰 죄를 물었습니다. 하청 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한 일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특히 제조업 대표님들은 걱정이 많아지지 않았나요? 나의 회사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실형 확정이라 많은 대표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 오늘 개념 정리를 해드리고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영에서 투자까지 원탑 경영지도사 김경중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표자는 1년의 징역을, 법인은 1억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회사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반 중소기업에서 대표자가 징역을 살고 또 몇 억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어떨까요? 아마 문 닫아야 하는 회사가 많을 겁니다. 그만큼 중대한 일이라 이 법을 유예해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오늘 해당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집중해주세요. 중대재해처벌법이 뭘까요? 해당 법률을 보면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또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법률에 관한 거라 자세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괜찮으시죠? 잘 모르면 대표님도 징역 살 수도 있는 거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계속하겠습니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로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동안은 유예되었다가 올해 24년 1월 24일부터 실행이 된 건데 기본적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은 적용이 되고 건설, 제조, 운송, 광업, 화학, 에너지 등 위험성이 높은 업종은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곳곳에서 더 유예를 시켜주세요 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날 수 있는 건데 이제 법 때문에 징역과 벌금이 가중돼서 회사 자체가 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부산에서 어업인 6,000명이 모여서 유예해주세요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조업하러 나갔다가 배가 뒤집혀서 기적적으로 선장이 살아 돌아온다면 동료를 잃은 슬픔을 달랠 틈도 없이 선장은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단 어업뿐 아니라 흔히 볼 수 있는 제조업 등 모든 산업의 대표님들이 대상이 됩니다. 주차 설비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숨진 경우, 횟집에서 칼을 쓰는 직원들이 다쳐서 장기 치료를 받는 경우, 배달 직원이 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등 산업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에 대표님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 10곳 중 4곳 이상에서 올해 최대 부담되는 규제가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법에 대응하고 준비할지가 중요하겠죠. 재해 예방이 아니라 사후 면피를 위한 법이다 라는 말을 하는 대표님도 계셨는데 이미 시행된 이상 준비를 안 할 수 없습니다. 22년도부터 2년간 유예 기간을 줬지만 이에 대한 준비를 못한 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잘 숙지해서 차근히 준비를 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합니다. 1단계, 법률 이해 및 사업장 업종 파악.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인지, 이 법이 귀하의 사업장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장의 업종을 파악하고 이 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유형을 확인하는 거예요. 2단계, 구성원의 역할 분담과 교육.
사업장의 모든 구성원에게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교육은 사업장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단계, 안전보건관리 규정 수립.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수립하거나 개정을 합니다. 이 규정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기초가 되고요. 규정은 사업장의 특성과 작업 환경에 맞게 맞춤화를 해야 됩니다. 4단계, 연간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연간 안전보건관리 계획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포함해야 됩니다. 계획에는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활동 기록 및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5단계, 위험성 평가 실시. 사업장 내 모든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 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 및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6단계, 안전보건 활동 기록 및 관리. 모든 안전보건 활동을 기록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이 기록들은 추후 검증 및 평가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7단계, 평가 및 계획의 반복적 검토. 설정된 안전보건 관리 계획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서 계획을 수정하거나 개선합니다. 8단계, 정부 및 안전보건공단의 자료를 활용. 정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향상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 중처법에 대한 준비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어떠신가요? 아마 막연하다, 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등등의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법에 대한 내용을 처음 알게 되었거나 알고는 있었는데 준비를 안 하고 계신 대표님들은 지금부터라도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서류도 구비해 놓고 교육도 하고 미리미리 만들어 놓으시길 권합니다. 기사에 보면 어떤 회사는 30가지 이상이나 되는 서류를 준비하고 체크하느라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는데 이게 비단 남일이라고 하기에는 처벌이 크기 때문에 지금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법이 시행되고 상담하면서 이 법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인식도 없고 준비도 없었습니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꼭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중처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드렸는데 이해가 좀 되셨나요? 계속 재생해서 보시면서 꼭 이해하시고요.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일이 발생한 뒤에 징역이나 벌금 때문에 회사를 운영 못할 수도 있다니까요. 준비하는 과정이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고요. 사업 잘 키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 체계 가이드북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가진 걸 기꺼이 나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만나요.